그대는 나의 영광과 나라를 찬탈할 수는 있지만 나의 슬픔을 빼앗을 수는 없다. 셰익스피어. 그대는 어머니의 거울이다. 어머니는 그대를 보고 청춘의 아름다운 사월을 다시 찾는다. 훌륭하신 어머니, 더러워진 이 검은 외투만으로도, 의례적으로 걸친 이 검은 상복만으로도, 억지로 뿜어대는 과장된 한숨으로도 불가능합니다. 눈에서 넘쳐 흐르는 눈물로써도, 슬픔으로 일그러진 표정으로도, 슬픔의 모든 형태, 변화, 모습 등을 다 합쳐도 제 진정한 마음을 전할 길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겉으로 보여주는 것으로서 누구나 흉내낼 수 있는 몸짓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그런 것 보기와는 다릅니다. 드러내는 슬픔은 겉으로 장식하는 슬픔의 의상일 뿐입니다. 우리 딸은 지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희망이다. 그 아이는 늙은 이 몸의 지팡이여, 기둥이었다오. 슬픔에게 언어를 주어라. 죽음에 대해 자주 말하지 마라. 죽음보다 확실한 것은 없다. 인류의 역사상 어떤 예외도 없었다. 확실히 오는 것을 일부러 맞으러 갈 필요는 없다. 그때까지는 삶을 탐닉하라. 두려워 마라. 왕의 찌푸린 얼굴이나 폭군의 질책 모두 지나가 버린 일. 두려워 마라. 입을 옷과 먹을 양식을. 가난한 갈대도 풍성한 참나무도 다를 것 없네. 왕자나 학자나 의사도 모두가 이 길 따라 흙이 되나니. 알렉산더가 죽었다. 알렉산더가 땅속에 묻혔다. 알렉산더가 흙이 되었다. 흙은 진흙이다. 진흙으로 우리는 점토를 만든다. 알렉산더가 변해서 만들어진 점토로 맥주 통마개를 만들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는가? 겁쟁이는 죽기 전에 숱하게 죽는다. 용기 있는 사람은 꼭 한 번 죽음에 직면한다. 어찌할 수 없는 일은 잊을 수밖에 없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다. 본래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은 없다. 다만 생각이 좋은 것, 나쁜 것이라고 느끼게 할 뿐이다.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즐겨라. 약간의 심리적 추구를 게을리하지 마라. 그림과 음악을 사랑하고 책을 즐기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것이 좋다. 늙어가는 것을 불평하지 마라. 가엾어 보인다. 몇 번 들어주다 당신을 피하기 시작할 것이다. 내 나이는 잘 먹고 비옥한 겨울과 같다. 흰서리는 내렸지만 푸근하다. 사람들은 지는 해를 보고 문을 닫는다. 젊은 사람들에게 세상을 다 넘겨주지 마라. 그들에게 다 주는 순간 천덕꾸러기가 될 것이다. 두 딸에게 배신당한 리어왕처럼 춥고 배고픈 노년을 보내며 두 딸에게 죽게 될 것이다. 핏줄은 통해도 마음은 통하지 않는다. 사람은 마음이 유쾌하면 종일 걸어도 실증이 나지 않지만 걱정이 있으면 불과 심리 길이라도 실증이 난다. 인생의 행로도 이와 마찬가지로 항상 밝고 유쾌한 마음을 가지고 걷지 않으면 안 된다. 시간이란 야박스러운 주막 주인과 같다. 그는 나가는 손님에게는 가볍게 작별의 인사를 한다. 그리고 들어오는 손님에게는 호들갑을 떨며 달려가서 악수를 한다. 반길 때는 웃는 모습을 하고 헤어질 때는 한숨을 쉰다. 되도록 많이 듣고 적게 말하라. 과거를 자랑하지 마라. 옛날 이야기밖에 가진 것이 없을 때 당신은 처량해진다. 삶을 사는 지혜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즐기는 것이다. 부탁받지 않은 충고는 굳이 하려고 마라. 늙은이의 기우와 잔소리로 오해받는다. 당신의 입술에게 경멸하는 말을 가르치지 말라. 그 입술은 입맞춤 하려고 있는 것이지 멸시의 말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돈은 빌려주지도 말고 빌리지도 말라. 빌린 사람은 기가 죽고 빌려준 사람도 자칫하면 그 본전은 물론 그 친구까지도 잃게 된다. 경제가 허용하는 한 몸에 걸치는 것에는 돈을 아끼지 말아라. 그렇다고 지나치게 차려 입어서는 안 된다. 대개 입은 것으로 미루어
그 인물을 알 수 있으니까. 속으로는 생각해도 입 밖에 내지 말며 서로 사귐에는 친해도 분수를 넘지 말라. 그러나 일단 마음에 든 친구는 쇠사슬로 묶어서라도 놓치지 말라. 내가 먼저 할 일은 나 자신에게 진실해야 한다는 점이다. 어찌 자신이 진실치 못하면서 남이 나에게 진실하기를 바라겠는가? 만일 그대가 그대에게 진실하다면 밤이 낮을 따르듯 아무도 그대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가난해도 족함을 알면 백만장자가 부럽지 않지만 아무리 부자라 한들 가난뱅이가 되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만 한다면 엄동설한 같이 쓸쓸하기 그지없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현명하다고 생각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자기가 어리석다는 것을 안다. 어리석게도 근심 많은 아버지들은 밤마다 자식들 생각으로 잠을 설치고 걱정 때문에 머리는 깨지며 뼈 빠지게 노고만 쌓인다. 그대가 젊은 날에 나누어 가진 싱싱한 핏줄은 그대가 젊은 날에 떠났을 때도 그대의 것. 시드는 것도 빠르고 그 속에서 자라는 것도 빠르다. 그 핏줄을 그대는 늙어가더라도 자신의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이 땅은 나의 모든 희망을 삼켜버렸지만 그녀를 남겼다. 말리면 말릴수록 불타는 것이 사랑이다. 졸졸 흐르는 시냇물도 막으면 막을수록 거세게 흐른다. 타인의 비판은 되도록 받아들이는 것이 좋지만 타인의 판단은 따로 두는 것이 현명하다. 위험으로 가는 길은 평탄하다. 험한 언덕을 오르려면 처음에는 서서히 걸어야 한다. 지금이 최악의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는 우리가 최악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성장이란 근육이 커지고 키가 자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정신이라든지 영혼의 힘도 함께 성장하는 법이다. 산토끼 한 마리를 쫓는 것보다는 사자를 사냥하는 편이 더 피를 끓게 한다. 친구가 이토록 적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토록 필요한 때도 없었다. 자연은 짐승에게도 친구를 섬기라고 가르친다. 세상사에는 때가 있는 법이다. 조수를 만나 물길을 타면 행운을 만나지만 벗어나면 인생 항로는 불행한 여울에 다다라 두둥실 제자리에 떠있게 된다. 유리할 때 물길을 잡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를 그르치게 된다.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참혹한 운명의 화살을 맞고 마음속으로 참아야 하느냐 아니면 성난 파도처럼 밀려오는 고난과 맞서 용감히 싸워 그것을 물리쳐야 하느냐. 어느 쪽이 더 고귀한 것일까? 한 자루의 단검으로 찌르기만 하면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진데 어찌 참아 나가야 한단 말인가. 생활의 고통에 시달리며 땀범벅이 되어 신음하면서도 사후의 한 가닥 불안 때문에 죽음의 경지를 넘어서 돌아온 이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 미지의 세계에 대한 불안 때문에 우리들의 결심은 흐려지고 이 세상을 떠나 우리가 알 수 없는 고통을 받기보다는 이 세상에 남아서 그 괴로움을 참고 견디려 한다. 곁에 두고의 짧은 생각. 삶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잘 사는 건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나름 이제는 어른이 되었다 생각했는데 오늘만 해도 어린 행동들을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이 적을 수도 있고 지혜가 부족한 탓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삶에서 확실한 건 누구에게나 언제나 희노애락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기쁨이 있으면 노여움이 있고 슬플 때가 있으면 좋을 때가 있습니다. 슬픔이 가득할 땐 그 덩어리가 내 곁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만 같지만 시간이 흐르고 삶이 지나고 나면 어느새 즐거움이 내게 슬며시 다가와 있습니다. 역대 세계 최고의 작가 셰익스피어도 희노애락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희극 작품을 주로 쓰던 그는 1596년 그의 아들이 사망하면서 비극 작품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몇 년간의 간격을 두고 아버지, 막내 동생, 어머니가 사망하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한 성찰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깊은 내면을 작품에 녹아내면서 시대를 초월한 역작이 나오게 되었죠. 글로 모든 즐거움을 느끼거나 모든 슬픔을 위로받을 순 없지만 최소한 오늘 제가 살아가는 하루도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은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기쁨도 있고 노여움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곁에 둘 문장은 내가 먼저 할 일은 나 자신에게 진실해야 한다는 점이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를 읽고